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며 엿새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1980선 회복하나 기대했지만 오늘 종가는 1960선 중반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전과 후 약으로 마감을 했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건설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예병군 전문가, 정재훈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오늘도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외국인의 흐름이 자유롭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였지만 매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늘자도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강보합으로 마감시켰는데 오늘 하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예병군 전문가님 시장 흐름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FOMC 회의에 대해서 결코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반등이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제한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스닥, 즉 우리 장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 성분 조건이 코스닥이 조금 강하게 반등을 줘야 되는데 코스닥이 그렇지 못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가 강하게 조금 상승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자체도 크게 좋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지금은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금의 거래량만으로도 낙폭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기이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제 이 FOMC 회의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녹아나면서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낙폭을 그러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여전히 조금 불안한 장세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하루 불안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지수는 연일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들이 계속 주춤하고 있는데 대장주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 나오긴 했지만 어제 낙폭을 다 만회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서울 반도체가 나흘째 4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님, 코스닥 지수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 금일도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입니다. 486.15포인트에 좀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이 어느샌가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를 먼저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점 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490포인트 정도 때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무산하게 그냥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현재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1위였었죠. 셀트리온이나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IT 섹터, 특히나 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IT 섹터, IT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IT 섹터라든가 장비주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이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시장들입니다. 결국에는 IT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코스닥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병군 전문가님 앞서 시장 좀 불안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 긴 호흡에서 본다면 뭐 1월 효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점이 좀 바닥에서 접근할 때다 이런 뭐 이야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은 뭐 지금에서는 뭐 네. 체리피킹이라고 해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선물에서의 어떤 하방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지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거래대금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바닥권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보면 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 또 소비 시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어떤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 아니냐. 거래대금은 없지만 여기서 거래대금 없이 빠졌다는 것은 또 거래대금 없이 쉽게 회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에서 오히려 개인분들께서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바닥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궁금합니다. 관심을 둬야 할 업종이나 뭐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에 좀 눈을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떤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 경기가 회복, 즉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미국이나 유럽은 풍부한 유동성, 즉 돈을 공급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억지로 막 끌어붙인 장이에요. 그런데 네. 이 장에서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이건 오히려 더 큰 악재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을 어느 정도 생각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악재로 보기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희한하게도 지금 전체적으로 장은 빠지고 있는데요. 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보일 수 있는, 즉 이 경기 회복이 되면 물동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조선업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걸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크선을 주로 제조를 하잖아요. 예. 이 벌크선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경기 회복 첫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조선업황, 즉 예. 조선업황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조선 부품주들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뭐 해운주가 강하게 오르기도 했는데 그동안 유동성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지금쯤 좀 바닥에서 잘 담아 볼 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정 멘토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FOMC 회의 뭐 어떤 기대감도 있고 좀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네.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제 네. 결국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해묵은 좀 악재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해외가 진행이 되면서 테이퍼링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국내 시장을 좀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상당 부분들 이 FOMC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나 선진 시장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만은 못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미국 시장 쪽뿐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좌측에는 중국 상해종합입니다. 좌측은 네. 중국 상해종합이고요. 우측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느 정도 좀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과 상당히 좀 유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건 핑계거리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못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중국 관련 섹터인 내수 섹터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민감 섹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큰 폭의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즉 네. 지금 현재는 종목별, 업종별로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내수 섹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지금 그 계좌를 늘리는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업종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선정할 때는 뭐 경기와 회복과 관련된 종목인 것인지 아니면 낙폭이 컸던 종목인 것인지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예. 얼마만큼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하림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수급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차트를 좀 돌려다 보시게 된다면 정배열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은 현재 얼마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골라서 상승을 한다. 즉 차별화,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니까요. 실적 그리고 수급 이 두 가지를 필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살펴보는 내일장 불기둥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두 전문가들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일장 불기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에스코넥이고요. 코스닥의 IT 부품주셨죠. 그리고 정정 멘토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팜스토리 들고 오셨습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이네요. 자, 예병군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가능한 종목으로 이 에스코넥 추천하셨습니다. 에스코넥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에스코넥,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좀 다시 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이제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또다시 이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휴대폰 부품, 즉, 메탈 케이스 관련해서 지금 조금 부품 쪽에서 어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업이 조금 다각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출로, 즉,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메탈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에서조차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단언컨대 메탈은 뭐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라는 그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메탈 소재, 즉, 가벼우면서도 이제 굉장히 좀 튼튼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오히려 어떤 향후 성장성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가격대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왔고요. 차트 네.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여러분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밑으로 이평선을 다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이어지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1,470원 정도에 접근을 하셔서 지금 오늘 종가가 1,475원입니다. 70원 정도에 접근하셔서 요거는 목표가를 한 1,550원까지 그러니까 즉 좀 짧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전략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바로 1,550원을 바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손절가를 조금씩 높이셔서 그러니까 익절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550원 선까지는 무난히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월봉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선들을 다 밑으로 내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밑으로 내려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부 지지대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내일 종가 부근에서 아마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 그냥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혹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수급적인 측면 좀 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보면 네. 잠깐만요. 예, 종목별로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요걸 차트를 지금 켜놓지 않아갖고 네.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차트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들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바로 밀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은 많이 상승을 시켜놨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 보면 거의 거래량이 조금 많이 줄어져 있는, 즉 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간, 어떤 이평선, 즉 심리적으로 밑으로 한참 내려놨는 구간에서, 즉 제가 늘 예각기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각이 서고 둔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다시 예각이 만들어지고 둔각 이후에 다시 예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예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오늘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역시 개인이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들이 지금 왔다 갔다를 반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즉 1,400원대 권역에서 잘 살펴보시면 개인들 수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동사에는 어떤 매수 맥점으로 좀 잡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일단 차트상 완벽한 자리에 있는 에스콘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팜스토리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최근 지난 목요일이었죠. 불기둥이 한번 크게 나온 이후 일단 주가가 레벨업한 상태인데 오늘은 조금 2% 음봉이 나왔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내일 제안해드릴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섹터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수 관련 섹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팜스토리도 현재 내수 섹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림이라든가 하림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베이직하우스라든가 락앤락 이런 종목군들이 다소 좀 양호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내수 관련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팜스토리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선적으로 하림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화 강세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 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면 수입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해외 식량 기지가 이제 결실을 좀 맺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 연해주에다 생산 기지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올해 15,000톤 가량 이제 한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충분히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포인트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월봉, 정배열 그 주봉상에서도 정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격을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약간의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실적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1분기와 2분기 때 단기 순이익은 좀 적자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3분기 때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4분기 때도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맞춰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50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1,500원부터 1,45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약 1,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네. 좀 짧게 1,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볼기 등 종목으로 팜스토리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이었죠. 에스코넥과 팜스토리 내일 긍정적인 흐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예, 아모레퍼시픽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아, 매수한 가격대는요, 114만원입니다. 100만 4만 원이요? 네, 114만원. 114만 원이요? 네네. 아이고, 현재 오늘 종가가 98만 3천 원이거든요. 네네. 아,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예, 1월 17일날 제가 이걸 매수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비중이 그래서 얼마시라고 하셨죠? 비중이? 비중이 한 60% 됩니다. 60%요? 네네. 아유, 이렇게 좀 비중이 큰 그런 종목을 역시 포트에도 한 60% 담고 계신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이거 지금 조금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네. 목표가가 얼마나 정도 더 갖고 있으면 될란가 싶어서 네. 그래서 궁금해갖고 전화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상담 잘 들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병군 전문가님, 아모레 퍼시픽 상담 들어봤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업황이 이제 과다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을 착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라이벌, 즉, 우리가 가장, 업황이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경쟁 체제, 즉, 경쟁 체제가 없을 때, 언라이벌 할 때가 가장 업황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품 업황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샤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공급을 매일 뭐 세일을 하더라고요. 매일 세일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적인 측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에서 이미 차트 모양에서도 월봉이 이제 꺾여갖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반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반등을 저는, 조금, 시청자분께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갈 것이다. 즉, 경쟁이 없고, 만약에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 화장품 업황이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 성장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성만 갖춰서 안 되는 것이 바로 화장품 업황입니다. 뭐냐면,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 측면에서도 재고를 봤을 때, 굉장히 순수익적인 측면이 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반등이 왔을 때, 분할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가 98만 3천 원인데요. 이 부분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봉이 밑으로 내려놓고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장기적인 62평이 이렇게 둔각을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면 계속 밀려나가는 모습들. 위에서 오고 있는 52평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62평은 밀리고 내려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선을 지금 강하게 뚫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순이익적인 측면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만약에 치고 올라오면 100만 원 선에서 103만 원 선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3만 원 선까지 너무 보시진 말고요.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로
줄여나가시는, 즉, 비중들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 구간 먼저 잡아드리면 99만원 위입니다. 99만원 위에서 비중 줄이시고, 그 다음에 또 비중 줄이셔야 될 것이 104만원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2차로 나눠 줄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을, 교체를 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을 보면, 이제 꺾여갖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104만원대가 월봉에서도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항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혹한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시청자분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 너무 크신 데다가 종목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업황 자체가 과다 경쟁 체제에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은 비중을 줄여야 됐다. 이 시점으로, 이 관점으로 생각을 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좀 주가 조금 더 반등한다면 100만 원대 그 부근에서 한번 비중 줄여보자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아버님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코라오 홀딩스요. 네, 코라오 홀딩스요. 예, 예, 일단 오늘만 봐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아버님 매수하신 가격도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요. 31,0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요. 예, 예,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뭐 크진 않으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손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혹시? 한참 되신다. 한 달 정도요? 아니, 한 달도 넘었지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이게 좀 최근에 한 3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 이후로 사셨나 봐요. 혹시? 예, 조금 내려오는 거 보고.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예, 예. 오히려 주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아, 속상하실 예.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회사, 이제 지금, 경영 방침이 어떤 거, 앞으로. 네. 회사 전망이 어떤 거. 전망이요. 그게 제일,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전문가님께서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손절은 어떻게 좀 의향 있으신가요? 예. 아,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코라홀딩스 회사 전망과 함께 앞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 좋을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재 멘토님 코라홀딩스에 들어왔습니다. 좀 손실이 있으시는 분이시네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좀 약간 손실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일단 네. 비중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최근에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자동차 사업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코라오의 삼성전자라고 일컫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 영역을 날로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5,000원대부터 34,000원대까지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성장은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재가 지금 현재 이 코라홀딩스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이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이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지만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날 34,400원의 고가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34,000원대에서부터 25,000원 정도대까지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자리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지지 라인 대는 약 25,000원 자리대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등 타이밍을 좀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교체 종목에 대한 교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네.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뭐 메일 유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해본다라면 일단 좋은 수익은 좀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라홀딩스 손절 가격이 25,000원이었죠. 이 부분이 이탈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하니까 이 부분 좀 잘 지켜주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580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4,510원,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 예, 일단,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하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5에 대한, 아이폰, 즉, 애플사와의 어떤 계속 공급 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외면을 받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크게 좋게 보기보다는, 반등 시에, 즉, 지금 가격에서 수익권이십니다만은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6,000원대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26,000원대까지 26,800원대까지 반등은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네. 요거는 손절선을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한번 아직 바닥이라기보다는 진바닥 영역이 있습니다. 이 진바닥 영역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만원대 부근인데요. 이 2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10%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20%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차라리 손절선은 지금 한 22,700원 선, 22,700원 선으로 손절선으로 딱 잡고, 목표가는 한 26,800원까지 끌고 가보겠다. 요 전략을 요 전략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은 맞으니까 네. 매수 시점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각도를 꺾고 내려오는 종목을 너무, 이렇게 비중을 50%나 한꺼번에 담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매수 방법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손절가가 22,700원, 목표가 26,800원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가 들어왔습니다. 6782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74,000원,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인데 지금 매도해버릴까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재원 멘토님? 예,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먼저 매도를 하시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 좀 견딜 여력은 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그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 계열사들 중에 가장 그나마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겠으나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보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먼저 보시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이라든가 ESS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망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변화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간헐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린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봤을 때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정배열권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15만 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좀 여유 있게 볼 수가 있다라면 일단 봐도 되겠으나 지금 현재 17만 원대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손실 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상승을 하는데요.
목표치가 작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입니다. 약 한 16만 원짜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라면 15만 원 정도 때까지 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15만 원 이하권역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상담해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광동제약이 들어왔습니다. 2625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자, 광동제약 들어왔고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7,040원 그리고 비중이 1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광동제약 차트를 보니까 최근 3거래에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손실도 있으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광동제약. 예. 광동제약 잘 아시죠? 네. 겨울 되면 뭐 쌍화탕, 그 네. 다음에 우황청심원, 그 다음에 광동 옥수수 수염차 이런 것들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겨울만 되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겨울 쪽에서 좋았다가 올해는 여름 쪽에서도 괜찮았어요. 여름에서도. 그게 이제 광동 옥수수 수염차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보시면 이 겨울이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고 1월 달이 되면 이 종목의 어떤 영역을 잠깐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늘 1월 달이 되면 요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1월 달에서도 좀 강하게 상승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여름에 상승했던 부분을 좀 다 반납을 했는데, 이게 광동 옥수수 수염차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그 기대감으로요. 그 부분은 다 내줬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이런 게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줬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최수부 회장의 어떤 확고한 신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또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겨울철만 되면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어떤 실적적인 측면들이 밸류에이션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동사는 배당도 좀 많이 하는 종목군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눈여겨보실 만하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이 오히려 매수를 잘 하신 구간입니다. 사실상은.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상은. 네. 이 종목은 한 번도 조우하지 못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주봉을 이렇게 살펴보면 62평을 올라오는 그 구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조우해갖고 올라온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이것들이 만나면서 저점을 이제 높여가면서 고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고맙다. 이쯤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격대는, 일단은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에서 조금 6,700원대에서 네.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6,700원대에서 추가 매수가 되면, 전략은 8,000원 초반대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조금 잡아가시면 이 종목은 조금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동제약 매수 잘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6,7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목표가 8,000원 초반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DMT가 들어왔습니다. 6828님의 종목이고요. 이 코스닥의 새내기 주이기도 하죠. 통신장비와 관련이 돼 있는 기업인데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5,200원 비중 3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멘토님. 예, DMT에 대한 전망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네. 부분들은 경쟁률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 당시의 이 청약 경쟁률을 좀 살펴보게 되면 300대 1이 넘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 분석으로는 다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상장이 된 지 얼마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이 따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한 달 뒤에 혹은 3개월 뒤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약 5,7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공모가를 현재 하회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만약에 이 주가가 싸다라고 느껴졌다라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5,200원입니다.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약간 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30분봉 정도로 쪼개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11일이네요. 12월 11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다시 바로 차익 매도가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가가 4,600원에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이 지금 오늘 종가 자리대입니다. 약 한 4,550원짜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되어 있는 상장한 지 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55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900원짜리 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T 상담 도와드렸고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루멘스가 들어왔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8,600원 그리고 비중 30%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 그나마 좀 이익을 내고 있는 분이세요? 예. 일단 매수를 잘 하신 것 네. 같아요. 비중도 30%면 크게 많지 않으시고, 적당하신 데다가, 일단은, 루멘스의 어떤 조명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조명시장, 즉, 서울 반도체가 맡고 있는 LED 쪽은 일반 조명시장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루멘스가 맡고 있는 조명시장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관계된 조명시장입니다. 즉, 지금 일반 조명시장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교체 시기, 지금, 여러 가지 그 모든 조명들이 관공서나부터 시작해서 LED 조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 부분에서도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산업전기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것. 산업전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절전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 루멘스 동사는 조금 주목을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게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최근 장이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강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자꾸 제한적 상승, 즉 윗꼬리를 자꾸 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를요, 일단 목표가를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9,500원대 정도 네. 잡고 가시고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10,000원대 이상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가를 높여가셔야 돼요. 지금 전략은 8,6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일단 9,100원을 손절선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손절선을 잡아보시면 이 9,100원을 깨지 않고 종가상 깨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한은 내가 꾹 쥐고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이게 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9,280원을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지지대죠. 네. 9,280원 정도를 또 손절가로 잡으면 그게 익절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익절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어깨에서 파실 수 있는 전략, 그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지니까 내일도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정재훈 멘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